되게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좀 발표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시트로 봤을 때 이 글씨가 자꾸 잘 안 보여 가지고 PPT로 그 내용을 좀 옮겨서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 현황입니다. 고려아연은 인제 시총 한 9조 10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이제 비철 금속이고, 지금 주가는 한 50 이게 10월 29 일에는 53만 원대였는데 오늘은 한 49만 원? 49만 3천 원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52주 최고가는 인제 62만 원, 최저가는 37만 원 정도였고, 업종의 퍼가 한 12에서 13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배당률은 한 2.8% 정도, 발행 주식 수는 이제 1,800만 주 정도 됩니다. 이제 종합 비철금속 재련 회사로 74 년도에 인제 설립되었 영풍그룹의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이제 아연이나 인제 연, 금은, 동을 인제 제조, 판매하는 이제 비철금속 회사입니다. 어 우선 이게 인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텐데요. 인제 용어 먼저 간단히 좀 알고 가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보면서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정광인데, 이게 컨센트레이트, 이게 인제 광산에서 채굴한 이제 원광, 어떤 광석을 인제 선광 작업을 거쳐서 특정 광물의 품위를 높인 흙, 모래 형태의 제품이고요. 이거를 이제 잘 재련하고 정련해서 인제 100% 순도의 금속을 재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련 수수료. 이거 관련해서도 항상 이제 뭐 TC, 트리트먼트 차지라고 해서 항상 나오는 말인데, 이게 재련 업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입이 되고요. 이걸 정광을 재련해 주는 서비스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면 날수록 여기서 그 생산량의 기본적인 생산량 한 85% 되는데, 이 이상으로 광물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제 그 LG와 또 그 MOU를 맺었다고 알려진 양극재의 전구체.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주 원료이고, 보통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전구체를 인제 수입하고 있어서 좀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간단히 좀 모식도로 좀 알아보면은, 인제 그 첫 번째 인제 광석, 이게 한 아연이 여기에는 한 3% 에서 10%, 많게는 한 20-30% 정도까지 들어 있는데, 이거를 광산 업체에서 아연 정광의 형태, 아까 말씀드린 흙, 이런 모래 형태로 아연 정광을 만들고, 여기에는 50% 정도의 품위를 함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들여와서 고려아연, 온산, 이게 인제 울산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재련을 해서 아연괴 라는 형태로 인제 물건을 팔게 되는데, 이 재련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인제 광산업체에서 정광을 공급받아 가지고 재련하고, 거기에 맞는 인제 페이어블, 어떤 수수료 어 를 지급을 해 주고, 거기서 잘 재련을 해서 남는 금액이라든지 나오는 아연괴를 인제 수요처 등에 팔아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련 업체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수익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제 재련해서 얻는 수수료, 그리고 그 정관 가치의 인정 비율 이상으로 훼손 금속이 나오는 이제 프리메탈. 보통 통상적으로 아연이 85%, 연이 한 95%가 인정 비율인데, 이제 그 이상으로 인제 회수를 하게 되면 인제 그 고스란히 재련 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바이 프로덕트, 이게 인제 전광 재련하면서 온갖 그 금속들이 다 나오는데, 이거를 재가공해 가지고 유가 금속을 생산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제 흔히 인제 그 주로 금은 등이 있겠고요. 프리미엄은 인제 그 영국 금속거래소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지리적으로 가까운 업체에서 원할 경우에 그 금속거래소보다 쪼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여기 아연의 재련 과정을 잠깐 넣어 봤는데, 여기 여러 과정 중에서 보면은 빠져나오는 금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코발트, 황산, 납, 카드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표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인제
정광에는 이제 아연이 한 50%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에 황산이 한 30% 정도, 그리고 은, 연, 뭐 구리, 금 등이 들어있고요. 그 납의 정광에는 연이 한 56%, 그리고 황산도 한 15% 정도, 이렇게 다양한 금속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배기업, 이건 2년 전 자료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본업은 이제 고려아연이 이제 아연괴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밑에 설인 상사는 이거를 수출입하는 상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지배기업으로 징크 옥사이드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호주에는 100% 지배기업의 썬메탈,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광산 아연 정광을 공급해주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캠코, 이거는 이제 황산니켈을 양극재 원료가 되는데 황산니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더 생겨 있고요. 이제 기업 선정한 이유는 이제 이게 아연 업체가 흔히 비철금속, 어떤 철강 쪽에 분류되는데, 이게 경기 민감 업종으로 분류되지만은 최근에 양극재 생산 등으로 성장성이 이제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금, 은 이런 귀금속 생산 비중이 높아서 안전자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을 위해서 LG와 또 MOU 체결도 있어서 이때 주가가 많이 반응해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매출 구조, 이제 환경을 좀 알아보면, 이제 사업 부분에서 아연이 이제 차지하는 그 매출액 비중은 한 32%인데, 오히려 연 재련에서는 매출 비중이 좀 적어요. 17%고, 여기 유가금속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금속에서 은이 거의 아연과 거의 유사한 매출 비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매출 비중을 보면은 아연은 약간 줄고 있고, 은이 오히려 조금씩 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아연을 알기 전에 이제 그 영풍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영풍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고려 아연은 이제 재련 사업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몰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풍에서도 그 석포 봉화 쪽의 석포 재련소에서 그 아연 재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그 황산이나 황산동, 전기동 좀 다른 부산물들을 재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재련업뿐만 아니라 전자부품, 이제 FPCB 제조라든지 반도체 쪽으로도 좀 이렇게 약간 다변화된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및 이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이제 아연이 1,400만 톤이라는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한 기준밖에는 못 찾았는데, 사업 보고서에서 보면 이제 시장 점유율, 고려 아연이 이제 국내 한 55%, 영풍까지 포함하면은 한 91%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해도 이게 호주의 SMC, 썬메탈 회사와 합치면은 그 글로벌로도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시장 전망을 보면 이게 아연이 부동산하고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데, 이게 이제 경기와 연동되는 편이고요. 그 연은 이게 대부분 한 납축 전지에 사용되는데,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사용되면서 이 리튬 배터리로 교체가 되면서 이제 수요 전망이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쟁력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 뉴스에서 이게 뭐 중국 황다 사태 발로 뭐 철강 수요가 감소가 됐지만은, 그래도 금, 은 이런 안전자산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을 겸비해서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이제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2차 전지 소재를 이제 그 전구체 만드는 그런
합작사를 LG화학과 설립하겠다고 MOU까지 체결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뭐 이렇게 B2C 기업은 아니어서 이제 저도 지금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국내 1위하고 세계 1위 점유율이고 2위로는 이제 벨기에 쪽에 닐스타가 있는데 이것보다 한국보다는 조금 이렇게 규모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이제 그 TC 아까 재련 수수료가 가장 주된 수입원이고 이게 광산하고 재련소 간의 이제 협상력 누가 더 파워를 많이 쥐고 있느냐에 따라 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로 이게 고려아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 TSL 퓨밍 공법, 뭐 통합 재련 공정 기술이다 해서 이걸로 더 이제 그 유가 금속을 더 많이 추출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홍보 광고를 하고 있고 그 전기 관련해서는 이제 ES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LNG 발전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전기료를 좀 줄이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CEO로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있어요. 예전에 LG와 그 GS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후반부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연과 연의 통합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아연 정광 그리고 연 정광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재련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 잔재물들을 여기 TSL 퓨머라는 공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가 금속들을 추출을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TSL 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 상단에서 어떤 그 재료 남는 거를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밑에서 800도, 1000도 되는 화로에서 이제 이거를 끓여 가지고 부산물들을 증기 형태로 배출시켜 가지고 쭉 지나면서 이제 금속에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을 이제 조절해 가면서 이걸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통합 공정 기술 덕분에 이제 외부 상황의 대처 능력이 좋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TSL 공법 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그냥 한마디로 구체적인 뭐 내용까지는 이제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한마디로 그냥 쓸만한 금속들은 그냥 쪽쪽 뽑아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 재련하는데 여기 이제 ESS 장치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한 200억 정도 이제 절감 예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LNG 발전소 또 상업 운전을 개시해서 뭐 연 한 270메가와트 정도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이제 소재 사업 이게 이제 제가 고려아연을 이제 주목한 부분인데요. 몇 년 전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이제 시작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고려아연의 경우에 인제 뭐 재련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금속이 추출되는데 아마도 인제 이들 회사에서도 '이런 금속을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다가 '2차 전지 소재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인제 K잼 이게 인제 동박 이제 커퍼 포일 사업인데 자회사로 이제 K잼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 현장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2023년 빠르면 2022년에 인제 완공 예정이고 인제 동박 생산하는 기술들은 이미 인제 아연 재련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뭐 설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도 필요해서 이게 후발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어떤 제박 공정만 아직 기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인제 좀 여기서 이제 계속 좀 개발하면 아마 금세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캠코 이거는 이제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인제 국내 1위 생산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황산 니켈을 한 5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 지금 LG가 필요로 하는 그 26만 톤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쪽에 그 그린 파란색 이렇게 모래처럼 있는 거 이게 황산 니켈인데 이걸 이용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전구체를 이용해서 이제 양극재 2차 전지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소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지금 구성했고 7월 달에는 LG화학과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아니 설립한다고 MOU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구체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기존에는 LG화학에 인제 그 캠코에서 황산니켈을 공급을 했는데 이게 계속 필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LG화학도 아무래도 안정적인 이제 공급업체 확보를 위해서 합작사를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제 리포트에서는 양극재 여러 가지 인제 생산 능력이 이 바탕으로 LG화학이 2025년쯤에 목표로 하는 260,000 톤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이거를 뭐 전량 커버한다고 가정하면은 뭐 매출이 2조 5천억, 뭐 영업이익은 1,50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되게 하여튼 최대치로 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2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양극재 관련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이제 재무지표를 보는데 한마디로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이게 매출액도 지금 올해 한 9조 거의 10조 가까이 찍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작년 재작년에는 뭐 6조 7조 이상 계속 찍었었고 영업이익도 8천억 올해는 뭐 한 1조 원 가까이 1조 원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꾸준하게 8천억 작년에는 좀 적었지만은 올해는 다시 9천억 좀 나올 것 같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5천억 정도로 투자를 계속 그러니까 아마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활동도 마이너스라서 이게 돈을 계속 인제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가 보면은 부채 비율이 아주 낮아요. 부채 비율이 뭐 13%, 14%, 뭐 20% 안쪽인데 이게 알짜 현금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자산이 1.6조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한 5천억 정도 돼서 그냥 현금 총알이 한 2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꾸준해서 한 11%, 12%쯤 되고 뭐 부채 비율도 건전하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2점 후반대 또는 3% 정도까지도 배당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퍼는 한 12배, 뭐 13배 요 정도 선이고요. 업종이랑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PBR도 한 1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고 있고 약간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새. 그리고 ROE는 8% 이상이고 지금 올해 전망으로는 한 11, 그러니까 12 자릿수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고 EV EBITDA도 한 5배 내외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주주 이게 제가 알아보면서도 되게 좀 파악하기 되게 어려웠던 곳인데 이게 장씨 왼쪽에 보면 장씨 이게 뭐 장병회 뭐 창업주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최기호 창업주가 이제 계시는데 이게 LG가 예전에 인제 뭐 허쉬 구씨 이렇게 같이 동업했던 것처럼 영풍 그룹에서도 이렇게 같이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동업을 하고 있는데 고려 아이언 쪽은 이제 최씨 일가 쪽에서 오른쪽에 최씨 일가 쪽에서 주로 맡고 있고 최근에 이게 영풍그룹이 분리된다는 소문도 계속 기사도 조금씩은 나오는데 영풍에서는 뭐 70년 이상 같이 동업했기 때문에 뭐 아직 분리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순환출자를 해소하면서 이제 장씨와 최씨 중에 지분 구조가 장씨 쪽으로 약간 유리하게 재편되었는데 그래도 인제 지금 얄짜 기업인 고려 아이언은 이제 최씨 일가 쪽에서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가운데 최씨 일가 쪽에 이 세 번째 삼남이신 이제 최창근 지금 현 회장님의 사돈이 또 지금 김부겸 현 국무총리 시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 좀 이렇게 사돈 관계라는 것도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리 종목의 편입 가능성은 뭐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없고 그래서 종합 검토를 인제 말씀을 드리면 인제 여기 리포트에서 나온 걸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제 고려 아이언은 이제 세계 1위 아이언 제련 업체로 본업에서 인제 현금 흐름이 인제 안정적이고 최근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서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확정된 2차 전지 소재 사업들의 예상 매출액. 지금은 이제 매출 대비 한 5% 미만이지만은 이게 계속 투자를 계속 늘려갈 거기 때문에 인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본업에서도, 그러니까 재련업에서도 ROE가 두 자릿수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3% 정도, 그리고 인제 예전에 경기 민감주로 이게 인식이 됐는데 갈수록 경기 방어주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있어서 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로도 판단이 된다. 라는 이제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지난 10월 28일 이게 고려 아이언의 이제 탈세 세무조사, 이제 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 이게 흔히 저승사자라고도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높은 내부 거래가 이제 의혹이 되는데, 이게 편법 승계 뭐 관련해서 조사를 하지 않나 보고도 있고, 내년 3월까지 조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자는 또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까지 포함해서 지금 뭐 국무총리 쪽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만지기 위해서 하지 않나, 뭐 그렇게까지도 그냥 억측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거는 카더라 통신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중금속, 금속을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까 사망 사고 이런 부분에서 좀 ESG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원청, 하청 이제 사고 사망률도 꽤 높은 편이고, 최근 5년간에 9명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3대 악재로 이제 중대 재해, 여러 가지 뭐 사망 사고라든지 가스에 질식돼서 숨지는, 그리고 이걸 이제 폐수를 배출할 때 이제 독성 폐수 이거 배출하면서 이제 수질 조작도 했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 이걸 이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특혜도 좀 걸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약간 사회 요즘 ESG라는 이제 그런 화두에서 좀 취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적정성 최종 검토를 좀 해 봤을 때, 인제 이거는 뭐 그냥 제 상상으로 좀 해본 건데, 뭐 안정적인 뭐 배당주 2% 3%대 배당에, 그리고 갈수록 경기에 둔감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리고 향후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오는 성장성 또 반영해서, 아까 인제 그 잠깐 멘트했던 매출액 2조 원 이상, 영업이익 뭐 1,500억 증가로 가정했을 때 롱텀하게 좀 꾸준하게 매수하면 어떨까 좀 싶은 생각이 있고요. EPS라든지 퍼가 지금 12배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2차 전지 업종 퍼가 66배더라고요. 그래서 한 매출액 비중으로 한 그냥 10% 비율 계산해 가지고 잡아 봤더니 퍼가 한 17배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12배에서 17배면은 앞으로 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서, 뭐 지금 뭐 매수 예상가로 한 50만 원, 오늘이 한 49만 원 얼마였는데 하여튼 50만 원 정도로 보고, 목표가로는 한 75만 원, 80만 원 정도, 요 정도로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몇 년간, 수년간 쭉 주가를 봐도 한 40만 원, 50만 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코로나 때는 이제 3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이게 어떤 약간 안전마진처럼 이렇게 바닥으로만 20만 원대까지 쭉 빠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주가 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Q&A를 인제 좀 살펴보면은, 인제 서장교님이 이제 고려아연은 인제 2차 전지 소재까지 인제 진출이 기대가 되는데, 아까 인제 그 장시 최씨 인제 그런 지배 구조가 인제 순환 출자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거래 등으로 인해 궁중에서 조사 중인 것인데 나중에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그 장시 쪽에서는 순환 출자를 웬만큼 해소를 했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약간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세무조사까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세무조사 내용이 지금 뭐 언론에 알려진 바도 없고, 내년 3월까지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계열이 분리될 경우에, 이게 지금 영풍에서 고려아연을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27.5%고,
그 영풍을 주로 지배하는 쪽이 장씨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씨 쪽에서 이제 뭐 인수를 하려면은 뭐 한 2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업과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 본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건호 님께서 인제 2차 전지 양극재 전구체는 인제 MOU만 체결돼 있고, 그리고 동박 분야에서는 다른 업체보다 인제 규모가 좀 적은데 어떻게 보시냐고 인제 여쭤보셨는데, 지금 MOU까지만 돼 있어서 뭐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좀 없어 가지고 이게 수요를 몇만 톤을 담당을 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짐작하기는 어렵고요. 동박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세진중공업 부지를 인제 동박 인수를 해 가지고 한 95,000 제곱미터에 지금은 한 19,000 제곱미터 정도의 공장만 부지를 짓고 있는데, 이게 인제 전망에 따라서 2 차로 한 26,000 톤 규모로 증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최대 건설 중인 지금 부지의 5배 규모까지 지금 확보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최대 5배까지 인제 동박 시장 상황에 따라서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생산 중인 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 업체보다 이제 구리를 이렇게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좀 더 이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 2조 원 가량 가정했을 때 뭐 한 10% 비율로 계산해 봤을 때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50%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하리 님께서 인제 질문해 주신 건데, ESG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금속 제련 업종이고, 그리고 주변 땅에 인제 중금속 오염도 꽤 심각하다고 해요. 산업재해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도 열흘간 조업 정지 중이고, 그런데 이게 공장이 아무래도 인제 이 국가 기반 산업이고, 그래서 좀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가적인 전체적인 인제 산업 ESG가 좀 높아지면서 자동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발표하신 것 중에 그 PER 산정하실 때 네. 그 2차 전지 업종 PER이 그 60배 정도 돼서 예예. 10%를 줬다고 하시는 게 네. 그 60배에 10% 6을 그 12에서 6을 더했다는 더했 말씀이신가요? 뭐 약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PER이 어떻게 산정 비율을, 그러니까 66배에서 그냥 간편하게 저는 그냥 10%, 그러니까 지금 12배에서 한 90% 잡았고요. 그냥 66배에서 한 10% 그냥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 어 예. 66배에서 네. 10%만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최씨 일가하고 장씨 일가하고 네네. 지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아무래도 분쟁의 소지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장씨 일가 쪽에서 순환 출자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할 때 최씨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협조를 해 줬다고는 하는 유튜브 인제 그런 기사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 보면 최씨가 어느 정도 좀 더 인제 분리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장씨 쪽에서도 사이가 좋다면은 좀 협조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인제 3 세, 4 세로 넘어가면서 인제 유대 관계가 쪼금씩 약해지면 아무래도 그냥 뭐 법정으로 인제 갈라갈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소유 지배 구조가 고려아연 자체의 사업 어떤 펀더멘탈을 이렇게 흔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쭉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풍 그룹 내에서 고려아연의 매출 비중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한 60%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혼자서. 그래서 알짜 캐시 카우기 때문에 영풍에서도 이렇게 쉽게 놓을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하락 추세로 네네. 바뀌었잖아요. 근데 네. 혹시 하방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그때 7월 14일인가요? 그때 LG화학하고 MOU 체결한다고 했을 때도 좀 급등을 했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세무조사 나온다고 한 10월 말에 발표하니까 조금 또 빠지고. 근데 이게 지금 안전마진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40만 원 초반대는 좀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뭐 영업이 캐시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 때처럼 그런 상황만 아니면 충분히 좀 버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